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은 물론 정계 개편 등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천사대교에 이어 최근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하면서 전남 산악권 관광 인프라가 크게 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숙박시설 부족 등 과제는 여전합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지역 모기 개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일본 뇌염 모기가 급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밥상머리 화제는 단연 정치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내년 4월 15일 총선이 7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 표심에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들까지 광주 지역 정치인들이 줄지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총선은 7달이나 남았지만 정치인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벌써 뜨겁습니다. 명절 인사를 기회 삼아 이름 알리기에 나선 총선 주자들과 지역구 지키기에 나선 현역 의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조금 이제 부패로부터 좀 벗어나면 좋겠다. 부패한 일들, 민의를 거스른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석수는 18석, 더불어민주당 3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평화당 1석, 무소속 10석으로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급부상할 논의는 야권발 정계 개편. 이미 광주 전남에서만 의원 8명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정계 개편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제3지대 창당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호남에서 텃밭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의 높은 지지율에 기반해 본선보다 더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정의당도 광주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 내년 총선 지각 변동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선거제도 개편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 서부권에는 올 들어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잇따라 생겼죠. 평소에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방문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이와 연계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천사대교. 개통 5달 만에 140만 대 차량이 통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자은도 등 신안섬의 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에메랄드빛의 푸른 바다 옆으로 지중해의 마을처럼 들어선 진도솔비치 리조트. 올여름 성수기 570여 개의 객실이 꽉 차면서 인근 식당과 관광지 등도 관광객 특수를 누렸습니다. 최근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역시 다도해 절경과 서해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연간 13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이 새로운 관광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전남의 관광객 수가 여수, 순천을 비롯한 동북권이 약 46.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들어와서 지금 거의 동북권과 서부권이 관광객의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체류형 관광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남 관광의 1번지로 꼽히는 여수의 경우 5성급을 비롯해 관광호텔이 15곳에 객실만 1,100여 개에 이른 상황. 이와 비교해 목포는 대부분 소형 호텔인데도 객실을 다 합쳐도 460개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서남권만의 독특한 관광 개발의 모델이라든지 방식, 방법론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 찾고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등 지역사회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도가 추석 귀성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우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외 직행버스 52개 노선 143회를 증편 운행하고 목포, 여수, 완도 3개 권역에서 여객선을 428회 증편 운항합니다.
전남도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조기 등 제수용품 15개 품목의 가격도 중점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도 특별 점검합니다. 특히 도서 취약 지역 응급 환자를 위해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운용됩니다. 올해는 모기가 유난히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본 내염 모기는 요즘 활동이 가장 왕성해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 모기와의 사투가 일상이던 식당 주인 백순길 씨. 올해는 방역 패스를 손꼽을 정도입니다. 퇴근하면서 매일 방역을 하고 퇴근을 하는 방이었었어요. 올해는 한 3번, 4번 방역을 했으니까 모기가 없는 편이겠죠. 모기가 제일 걱정인 아이가 있는 집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작년에는 뭐 스프레이 같은 거나 좀 뿌려주고 뭐 모기약 발라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광주 전남 지역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 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포집한 모기는 1,052마리로 평년의 45%에 불과했습니다. 모기가 유독 많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안 왔다거나 아니면 폭염이 너무 심해서 물이 말라버렸다거나 또 너무 심한 비가 와서 그 환경을 이렇게 다 없앴다거나 이런 경우에 모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10월까지 일본 내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올해 역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2주 전에는 올해 첫 일본 내염 확진 환자가 숨졌습니다. 12개월부터 12세까지 국가 필수 접종, 예방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접종을 하면 되고요. 만성질환자라든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 함께 성묘 같은 야외 활동 시 모기 퇴치제를 뿌리고 긴 팔을 입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농협전남본부가 태풍 피해 농업인을 위해 재해보험금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풍에 떨어진 배와 사과 등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하고 영양제와 살균제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농협전남본부는 또 농축협 재해 예산을 활용해 무이자 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풍 닝닝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 주민이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나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가액과 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노선이 13년 만에 대폭 개선됐습니다. 신대지구 개발 등으로 도심이 넓어진 것을 반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하교와 출퇴근 노선 일부가 사라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마다 2천여 명이 타는 순천 100번 시내버스. 도심을 크게 돌던 100번의 노선이 이달부터 변경됐습니다. 원래 연향 금당 곳곳을 거쳤는데 일부 지점만 경유한 뒤 신대지구를 향하도록 바뀐 겁니다. 이렇게 4곳이 바뀌었고 5곳은 폐지 또는 감차, 2곳은 신설 또는 증차됐습니다. 편해진 시민도 있지만 상당수는 등하교와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노선이 사라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넓어지고 학교 가는데 오래 걸리고 계속 지각하고 있어요. 시청 사무실은 항의 전화가, 홈페이지와 맘카페 등엔 항의 게시물이 빗발쳤습니다. 원래 다니던 버스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사전에 그런 저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거센 항의에 순천시는 열흘 만에 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버스 운영에 시 예산 100억여 원이 들고 버스 회사도 52시간 근무제로 사정이 나빠 대폭 증차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순천시는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 앞에서 차를 타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구간은 마을버스가 순환하여 환승을 원활하게 해서 운영토록 그립니다. 순천시는 조만간 농촌에서 도심을 오가는 버스 노선도 시내 경유를 줄이도록 바꿀 계획이어서 또 다른 항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5살 이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2시 30분쯤 친구 2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시 임동 광천 1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55건이 발생했지만 2017년에는 65건, 2018년에는 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추석 장사 씨름 대회가 오는 15일까지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영암군 민속씨름대를 포함해 남자와 여자 등 24개 팀이 참여해 태백과 금강, 한라와 백두 등 4개 체급 장사를 뽑습니다. KBS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KBS 1텔레비전을 통해 각 체급별 예선전과 결승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한자산소항 인근에 등대가 설치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한자산소항 입구에 있는 암초로 항해 선박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역 어촌계 요청에 따라 등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자산소항은 물김 위판장이 있어 인근 어항에서 2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